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수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성 윤동주. 한 민족의 감성을 그만큼 순결하게 표현한 시인은 없으며 오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다. 윤동주는 1917년 북간도에서 태어나 명동학교를 졸업하였고 1945년 2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6세 꽃다운 나이에 옥사하고 만다. 통일운동가 고 문익환 선생 역시 북간도 출생이며 명동학교 출신이다. 연희 전문학교 시절 선생은 윤동주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생애 마지막까지 통일운동에 헌신하다 지난 94년 작고하였다. 이들 두 사람의 고향은 이제 중국이다. 윤동주와 윤동주의 시들은 이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간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땅은 단순히 부동산 자원적 가치만 의미하지 않는다. 땅은 그 땅을 터전으로 하는 백성들의 역사와 문화다. 현재 어떤 국가, 어떤 정부가 들어섰는가 하는 문제보다 근원적이다. 멀리는 고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것은 홍산 문화가 꽃피우고 있었다. 동북 지역은 1909년 일제가 간도 협약을 맺을 당시 연변 일대만 총인구 25만 명 중 20만 명이 조선 사람이었고 1945년 해방되기까지 약 300만 명에 이른다. 또 연해주 조선인 총수는 1923년 당시 25만 명에 달한다. 조선 사람이 이 지역에 살게 된 것은 1860년부터 11년간 함경도 대기근이 들면서부터 1936년 조선 총독부는 해마다 5만 명씩 20년에 걸쳐 100만 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고 1941년 15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역의 연구와 통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수 도대체 언제 이수했느냐 한 것에 대해서는 명말 청초라고 또 하고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기라고도 하는데 저는 조선족이 그 이수 시기를 명말 청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말 청초 보면은 우리 사실 청나라가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정묘호란, 그다음 병자호란, 이런 등등이 그 침입을 해가지고 많은 그 포로들을 끌고 중국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예들로 박시촌, 이를테면 봉계의 현의 박계촌, 개현의 박계촌, 그 다음에 심지어 하북성 성묘현, 여기도 박시촌들인데 이 모두 지금 중국 조선족으로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바로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때 끌려갔던 분들의 그 후손들입니다. 연변대 손춘길 교수는 그 땅은 정묘,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끌려간 피란민들과 기근을 피해 압록, 두만강을 월강한 죽음을 무릅쓴 우리 선조의 황무지 개간의 역사라고 한다. 김야견 선생의 명동학교, 이동영 장군의 신흥 무관학교를 비롯한 항일 민족 교육의 요람이었고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연해주는 김경천 장군의 활약이 눈부신 항일 광복운동의 본산지이기도 하다. 또 일제치하, 참변의 역사며 강제 이주와 민족 말살의 역사이기도 하다. 간도 참변은 일제 정규균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1920년 10월 훈춘, 연길 등 5개 현에서 조선인 3,469명이 무차별 학살된다. 연해주는 1908년까지 항일 의병 건수 총 1,451건에 참가 인원 69,800명, 한인학교 380개에 달할 만큼 항일투쟁과 민족교육이 활발했으나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면서 맥이 끊긴다. 이 과정에서 18만 고려인 중 약 3만 6천 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실로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이후 1990년 연해주에 다시 모이기 시작한 고려인은 현재 약 5만 명. 강제 이주 후 한인학교는 모두 폐교되었고 러시아 한인 50만 명은 우리 글과 말을 할 수가 없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살아요. 한국에 와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고향에 오는 느낌이 있어요. 한 세기 만에 우수리스크의 한인 민족학교가 세워진다. 그 간도거래 당한 자료나 연구 차원에서 모든 게 우리 영토인데 정부에서 간도만 나왔다 그러면 그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도 모르겠다면 현재 모르겠는 거고, 동북공정에 나오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간도란 것이 중국에서 이제 앞에 간도를 막기 위해서 간도 영토 우리 남북한과 와야 되는 상태에서 통일되게 되면은 간도 문제가 불거질 거다. 그걸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실시한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알게 되는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매스컴이나 언론 계통에서 조금 요즘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민족 교육과 항일 광복 운동의 본산지였던 간도 지역의 조선 사람은 항일 투쟁과 혹독한 시련의 역사만큼 대우받지 못한다. 중국과 조선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데 토문강이 장백산 동쪽 변경에서 흘러나와 동남으로 바다에 들어가고 토문강 서남은 조선, 동북은 중국에 속하니 강을 경계로 한다. 단 압록, 토문 두 강 사이의 지방을 잘 모른다. 청나라 강희제가 정계비를 세우게 되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1712년 목국 등에 의해 정계비가 세워지는데 곧 오라청관, 목국 등이 황제의 명을 받아 변계를 조사하여 강희 51년 5월 15일 옛 분수령에 따라 비석을 세워 기록하기를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이다. 황제로부터 명을 받아 1년에 걸쳐 국경 일대를 탐사하고 경계비를 세웠다. 곧 압록과 토문강을 경계로 청과 조선이 경계를 나누어 백두산에 비석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토문강이냐 두만강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일본과 한국은 백두산 북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이어지는 곳을 토문강이라 하고 청 혹은 중국 측은 토문강이 도문의 동음이어로 현재의 두만강을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여 협상에 임하였다. 그런데 청사고 열전에서 토문강은 장백산 동쪽 변경에서 흘러나와 동남으로 바다에 들어가며 서남과 동북으로 조선과 중국이 경계하므로 북쪽으로 흐르는 토문하는 동과 서를 나눌 뿐이어서 토문강이 되기 어렵다. 또한 이 경계는 예로부터 분수령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틀림없지만 이것으로 장백산 혹은 백두산 일대는 청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다음 기록이다. 즉 압록과 토문 두 강 사이의 지방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일 때는 잘 알지 못할 것도 없다. 이곳에는 백두산과 좁은 험난한 산맥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 장백산의 위치를 살펴보자. 큰 거친들 가운데 산이 있는데 불암이다. 압록강은 장백산에서 발원하여 서남으로 2100리를 흐른다는 내용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김종호의 대동여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의 백두산과 만주 원류고의 장백산은 모두 같은 산으로 산해경에 근거하고 있다. 또 공통적으로 대황지준유산 혹은 요동지하 도약이 백두산이라 하여 거친 들판 가운데 있는 산 혹은 요동들판을 가로질러 일어선 산이라 하였다. 하지만 현재 백두산은 동쪽 산맥에 있지 들녘 가운데 있는 산이 아니다. 대동여지도는 보다 구체적인데 김종호는 보다 정밀하고 실측적인 지도를 만들기 위해 백두산을 무려 7번이나 오르내렸다고 한다. 그런 그가 현재 백두산 정상에 위치한 큰못둘레를 80리라 하고 백두산 높이가 200리, 가로가 1000리라는 기록은 이해할 수 없다. 백두산 천지는 고작해야 20리에도 못 미친다. 또 압록강은 2043리, 곧 만주 원류고의 2100리와 일치하는 강이다. 두만강은 844리, 역시 이해할 수 없다. 또 백두산의 앞쪽이 무너졌다는데 무너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두루 1만920리라는 표현은 10리마다 방점을 찍어 거리를 측정한 김종호의 과장이라고 하기는 석연치 않다. 현재의 지형지세로 보면 남북 5천리, 동서 2천리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현재의 백두산은 백두산도 또는 장백산도 아니며 현재 압록강과 두만강 역시 정계비 조선과의 분계가 되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조실록. 조선 왕조 500년간의 왕조 일지로 세종실록 펴낸 8권 8책의 지리지가 포함되어 있다. 지리지는 백두산을, 압록강과 두만강, 백두산은 일치하지만 서쪽의 흑령강과 북쪽의 소화강까지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큰 들녘 가운데 압록강과 두만강, 흑령강과 소화강이 교차하는 지점에 가로 1000리, 높이 200리의 앞쪽이 무너진 백두산을 찾아야 한다. 현재 만주 대륙의 흑령강 아래 평정산이 존재한다. 요동 들판 한가운데 3층이며 높이 200리에 달한다. 또 북쪽으로는 과연 80리가량 되는 커다란 못이 존재한다. 압록의 옛 이름은 청하라고 하는데 현재 이 산 남쪽에는 청하라는 지명이 아직도 존재한다. 앞쪽에는 과연 무너진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또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으며 서쪽으로 흑령강, 동쪽으로 러시아령 아모르강이, 남쪽으로 동효와 발원지가 된다. 또 청조 일통지도를 보면 백두산은 한반도의 정북 방향으로 아득히 먼 곳에 위치한다. 실록은 장백산이 부령으로부터 일어나 남쪽으로 내리뻗었다 하는데 과연 러시아의 부레아로부터 남쪽으로 내리뻗어 하늘을 찌를 듯 높다. 현재 요수가 압록강이며 또 지역의 넓이가 만리나 된다 하여 대동여지도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조선시대 양성지야말로 지리학의 대가다. 지편전 학자 중의 하나로 팔도지리지, 동국지도, 동국여지승남을 편찬한다. 또 압록강은 백두산 이남의 여현, 무창, 우에, 자성 등 세종의 서북 사분과 밀접하다. 사구는 평안도와 함경도 사이에 사방 1000리의 강력을 가진 비옥한 땅이며 결코 한반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압록강 이남의 기름진 땅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함경도 대기근 당시 월강한 곳이 압록강 북쪽 일천여리의 땅을 말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현재 한반도 압록강 이남과 이북은 산악지대에 불과하다.
결코 기름진 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강희제의 압록과 톰은 두 강의 사이 지방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 일대 드넓은 평원의 압록강 지류와 백두산 동쪽 변경에서 흘러내리는 톰은 일대를 잘 모른다는 내용인 것이다. 백두산 서남 지역엔 3개의 평원과 비옥한 땅이 있다고 한다. 현재 백두산 서남 지역은 산악지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평정산 일대의 장백산 서남 지역은 드넓은 평원이 존재하는 비옥한 땅이다. 또 이곳이 백두산이기 때문에 다음 지도가 설명될 수 있다. 이 보호구역의 서남 경계선이 압록강 일대며 동북 경계선이 바로 두만강 일대인 것이다. 왜 이곳을 길림의 보호지역이라고 하였을까? 자신의 영토를 보호구역 혹은 봉금지대, 무인화로 하여 황폐시키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청국의 통치 행정권 밖, 즉 조선의 영토인 것이다. 황폐화된 이유는 청국인의 약탈 때문이며 정조 20년 곧 1771년 후주에 진을 설치하고 여염, 무창 등 사군 지역의 비옥하고 넓은 땅을 다시 개간한다는 내용이다. 1771년은 정계비 이후지만 서북 사군은 여전히 조선의 영토다. 현재의 압록강에 존재하는 의주는 여전히 신의주라 하여 새로운 의주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의주는 조선의 강력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길잡이 역할을 한다. 조선의 압록강 동쪽 의주엔 옛 장성이 있는데 인산군에서 의주의 남쪽을 거쳐 함길도 정평에 이른다. 이 성은 바로 고구려 옛 장성이다. 현재 한반도 신의주 남쪽에는 성이 없다. 또 평안도와 함길도를 북방이라 하지 않고 서북 변방 혹은 서북 양계, 즉 서북지역과 동북지역의 변방이라고 한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함길도에 존재한다는 수많은 섬들, 함길도에 제사를 지낼 만한 큰 섬이 59개나 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함경도는 20개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연해주 동쪽은 약 30 내지 40개의 섬들이 있으며 현재 아무르강, 곧 두만강 일대는 수많은 섬들이 있다. 현재 아무르강은 함길도 회령의 옛 이름인 알모카 또는 아모카, 장백산 북쪽의 부레야라는 지명도 함길도 부령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목국 등은 압록 지류와 백두산 동쪽 변경의 두만강까지 샅샅이 탐색하여 조선의 접반사를 배제한 채 압록과 토문을 경계로 하는 정계비를 세워 청국과의 경계로 확장한다. 우리에게 간도 문제는 그 땅의 넓이와 역사만큼 무거운 주제임에 틀림없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힘겨운 협상을 벌여나가야 하는데 외교 역량이 그렇고 경제적 관계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북한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행여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하지만 우선 간도의 역사와 진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현행 교과서에서 조선시대 영토는 현재 백두산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한반도 일대를 강력으로 하고 있다. 과연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을 통하여 청국의 속국, 신하국이 된 상태에서 청국이 현재 백두산 이북 토문화 지역을 떼어서 조선에 붙였겠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또 전쟁에서 승리한 청국이 자신의 영토를 보호구역이라 하여 황폐화시킨다는 것도 넌센스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대동여지도는 왜 한반도인가? 저는 그 미국 상원의원 센터 토마스가 1915년 미국의 상원의원 토마스가
1915년 4월 15일자 이 상원에서 발언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이 일제가 한국을 점령한 후에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항공도뿐만 아니고 전국을, 그 양반 표현은 across the nation, 전국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역사와 그 문화관계 서적을 강제로 수집해서 불태워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후손들이 자기 역사를 모르게끔 하였다 하는 내용을 발언한 기록을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제는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 11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고서, 고문서, 고지도 등 총 51종 20만 권을 소각한다. 또 1937년까지 27년간 차입한 사료가 총 4,950종이라 하니 우리 역사의 고사서 대부분이 각색되고 검열되고 은폐된다. 대동여지도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 역시 1930년 이후 반도사관을 위해 대동여지도가 악용된 것이다. 또 각종 고지도는 조선총독부 검열도장이 찍혀있고 이중환의 탱리지 역시 각색되었다. 강원도 강력에서 남북이 천리, 동서 백리도 못된다. 더 심한 것은 함경도 강력이다. 남북이 2천리, 동서 백리도 못된다. 하지만 그 흔적은 반드시 남게 되며 역사의 진실은 밝혀진다. 하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간도의 진실은 무엇일까? 역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860년 북경조약 이후 조선은 러시아의 연해주를 빼앗기고 청과 일본의 제국주의 전략에 따라 혹은 일본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조선의 서북 양계와 한반도는 청과 일본에 의해 분할 통치, 분할 점령된다. 이를 은폐하고 날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간도 이민사며 장지연의 대한강력고고 반도사관, 단일민족사관이다. 자료에서 순종 7년, 곧 1807년부터 1904년까지 인구가 100년 동안 오히려 163만 명 감소한다. 조선 인구의 30%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또한 이 시기는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 이전이므로 아직 본격적인 이주 시기도 아니다. 163만 명은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 인구로 일제하 대한제국이 조선의 서북 변계 지역을 영유하지 못하고 연해주를 빼앗겨 발생된 인위적인 감소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1909년 청과 일본 간의 간도 협약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영토 분할 협약이며 서북 변계, 즉 만주 지역에 대한 포기각서의 다름이 아니다. 3,000번을 거짓말하라. 그러면 진실이 될 것이다. 등소병의 실용주의 명언이다. 중국 역시 100년간 3천만 번 이상 이를 실천하고 있다. 중국의 동국공정은 우리 상고사였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를 자신의 그러한 역사로 인식함으로써 이 지역의 주인이 애초 자신들이 그러한 선조였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전 세계에 왜곡 선전함으로써 이 간도 지역이 자신의 영유권임을 그러한 선전하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도 협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바로 청과의 정계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소위 압록, 동이 토문, 고분수령이라. 때문에 문익관 선생은 자신의 고향을 찾기 위해 생애 마지막까지 통일에 그만큼 헌신하였던 것이다. 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은 사뭇 의미심장한 시호로 우리 가슴팍을 점이온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을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저 높은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하나 없어 이 노래 들려요. 언제나 또다시 만나게 될런지. 잘 가시오 친구여. 부디